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별 원가 속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종합 원가로 넘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교적 원가 외에는 비전공 학생들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런 부담을 느끼는 부위가 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그리고 아주 기초를 다져줌으로 해서 중급 회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좀 빠른 속도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다룰 때 도움이 되게끔 기초를 우리가 한번 다져주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개별 원가 속에서 우리가 다른 부위는 앞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조 원가를 우리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직접 재료비다. 직접 농업이다. 이 직접은 바로 이해되는 그러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제조 간접비가 들어오면서부터 제조 간접비에 대하여 이 원가를 어떻게 배부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여기에 바로 우리가 물건을 만든다 그럴 때 보조를 해주는 쪽이 있습니다. 보조부가 있죠. 요 보조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조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제조부가 있다. 제조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제조를 도와주는 게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직접 제품이 있죠. 제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다, 제품 2다, 제품 3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올 때 서로가 연관되면서 생산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따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 그림을 갖다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조 간접비에 대한 문제는 제조 간접비 문제는 여기도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직접이 아니니까 제조 간접이다. 여기도 왜 되느냐 제조부에도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아직은 왜 제품에 직접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도와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제조 간접비에 속하는 부위 제조 간접비에 속하는 부위를 갖다가 다 보조부나 제조부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쭉 만들어 가지고 제품부에 넘기면 제품부에는 이제 직접 재료비가 얼마 들어오느냐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직접 노무비가 얼마 들어오느냐 그러면 이제 제조 간접비에 해당되는 부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 추산이 되어서 전부 다 이해되느냐 반영이 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재료비와 농무비는 제품별로 직접적으로 다 배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조부에서 이해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작업의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이게 보조부에서 이해되느냐 제조 간접비의 준 과정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가고 제조 간접비가 제조부에서 여기도 이해되죠?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다 이거죠. 갈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요걸 X, 요걸 Y라고 얘기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제조 X에서 뭐가 되느냐 제품 A로, 제품 B로, 제품 3로 갈 수 있는 제조 간접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조부에서 뭐가 되느냐 Y쪽에서 제품 A, 제품 2, 제품 3으로 가는 제조 간접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부에서도 이해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지만 뭐 전력부다 여기가 전력이 나온단 말이야. 전력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수선부다. 수선을 도와주는 역할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뭐 공장 관리 이런 관리를 갖다가 보조해주는 뭐가 되느냐 보조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보조 영역이. 그럼 이 보조에 전력은 X의 제조부에다 의해 되느냐 그럼 영향 주는 거. 그럼 또 우리가 봤을 때 수선이 의해 되느냐 그럼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그죠? 서로가 영향을 준 거. 그 다음 또 공장 관리가 이렇게 영향을 줬을 때 여기에 나오는 제조 간접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분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책에서 바로 어디에서 우리가 얘기하느냐 개별의 원가. 개별의 원가에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돼가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 제조는 왜 되느냐 제품을 갖다 옆에서 직접 만들어주기 위한 이야기라면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왜 됩니까? 바로 제조의 제품이 왜 되느냐 그럼 관련을 갖다 갖는 1단계라면 여기는 2단계 쪽으로 왜 되느냐 보조해서 제조를 또 도와준단 말이야. 이럴 때 이 제품에 우리가 배부돼야 할 제조 간접비가 왜 되느냐 이 제조 간접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직접 재료비나 직접 농무비는 마지막 가서 우리가 다 제품에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보조부의 제조 간접비와 그 다음에 제조부의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우리가 분배해서 제품에 분배하느냐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상당히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어떤 의미지? 하는 이야기에 혼란을 가져오기가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제조간접비를 갖다가 어느 부분에서 제조 부분에서 이해되죠? 이제 직접 제품과 관련되고 그거보다도 또 2차적으로 더 아래 보조인으로 이해되죠? 하는 분배를 우리가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후삭 지났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분은 정리를 한 번 더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지만 이 공장에서 제조 간접비를 요게 제조부에서 제조 간접비를 제품별로 우리가 분배할 때 제품별로 분배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제품별 분배를 한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만약에 제품별로 우리가 분배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갖다 우리가 보자 이거죠.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공장 전체로 우리가 분배를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제조부가 지금입니다. 이 제조 간접비 바로 이 분야에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공장 전체별로 제조 배부를 할 건가 아니면 뭐가 되느냐 분별로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할 건가.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장 전체로 우리가 이걸 갖다 따지면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뭐냐 분별로 우리가 각각 할 거냐 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부터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주자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부를 할 때 뭐가 되느냐 그럼 제조 간접비 배부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원가를 배부하느냐 그러는 걸 공장 전체 입장이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분별로 할 건가 하는 이야기를 이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 공장 전체로 할 건가 아니면 뭐가 되느냐 분별로 우리가 나눠줄 거냐 하는 이야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배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배부해야 된다. 한 말이 되죠. 이럴 때 원가 배부는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그럼 바로 높은 상관성 그리고 뭐가 되느냐 논리적 타당성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게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여기에 제조간접부에서 여기에 배부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바로 높은 상관성, 논리적 타당성 그리고 바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며 그다음에 제조간접비의 배부 비율은 제조간접비를 바로 우리가 그 자급으로 얼마 했느냐 바로 이 조업도로 나누면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나올 거다 이거죠. 한 시간에 얼마 조업도 하나당 얼마 이렇게 이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바로 그런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걸 공장 전체로 할래 아니면 분별로 할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공장 전체 배부 기준에 의하여 조업도에 의하여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를 나누는 공장 전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요식 요는 뭐가 되느냐 공장 전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장 전체에 뭐가 되느냐 공장 전체에 우리가 봤을 때 제조간접비 이 제조간접비를 공장 전체에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배부기준 배부기준이 있고 이 조업도를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보륨이다 이거랑 몇 개 그럼 이거 공장에서 공장 전체 속에서 배부할 때 이야기의 배부율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공장 전체 배부율 공장 전체의 배부율이 나온다. 제조간접비 배부율이다 이거죠. 제조간접비 배부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이걸 갖다 우리가 따져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장 전체로 할래? 아니면 분별로 할래? 분별로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어디에 되느냐? 분별.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분별.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배부기준. 이 배부 기준도 이제 분별로 해야 되나 조업도에 의하여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분별 제조간접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부율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는 뭐가 됩니까? 분별이 돼야 되겠죠. 분별. 이 두 가지에 의하여 배부율을 갖다가 어디에 되느냐? 우리가 만들어내자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 전체로 할래?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공장 전체냐 아니면 분별로 할래 여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제조간접비에 속하는 제조부에서 이런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 간접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직접 재료나 직접 노무의 경우는 바로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제조 간접비를 갖다가 원가를 배부할 때는 바로 높은 상관성, 논리적 타당성, 인과관계를 가지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이런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를 바로 조업도로 나누면 될 거다. 그 나누는데 공장 전체로 우리가 나눌래 아니면 분별로 나눌래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여 우리가 요 부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간에 제조 부위에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배부하는 배부의 방법은 두 가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보조 부분 뭐가 되느냐 바로 제조 부분을 도와주는 제품과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이지만 예를 들어 전력을 갖다가 제조부에 준다, 수선을 준다, 그 다음에 공장 관리를 갖다 한다. 이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제조보다는 상품은 제품과 제조는 그래도 직접적인 물건 만드는 것과 관계되지만 간접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1차적인 어디에 되느냐가 배부가 됐다면 2차는 뭐가 되죠? 보조부의 간접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력이나 수선이나 공장 같은 거는 우리가 직접적인 제품과의 연관되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여기에 분배할 때는 어디에 되죠? 여기에 분배할 때는 어디에 되죠? 아까 여기는 이쪽으로 우리가 했는데 바로 이걸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은 상관성, 논리적 인과관계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적용이 용이해야 된다.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관리는 지난번에도 했지만 면적을 가지고 공장 인사 부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럴 때는 종업원 인원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동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킬로와트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수선 유지비 같은 건 작업 시간이 어디에 되느냐 식당 같은 경우는 종업원 수가 어디에 되느냐 그 다음에 구매 부문 같으면 회수한 주문 내용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종업원의 후생시설 같은 거 역시 종업원 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창고 부분 같은 경우는 재료의 사용량이 얼마냐 하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되느냐 그럼 바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하는 데서 여러분이 이제 알지만 직접 이걸 전력을 여기 썼다 제조업 어디에 썼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여기서 어떻게 배부를 하느냐 소위 보조 부분에서 어떻게 제조 부분에 분배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여기 역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자 이거죠.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자. 이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 수업 지나가면 나중 갔을 때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습 삼아 우리가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갖다 조금 가지면서 여기를 갖다 우리가 더 한 번 정리를 해주자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 바로 제조 부문 아래에 있는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에 줄 때는 어디에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높은 상관관계 그리고 논리적 뭐가 되느냐 바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죠. 적용이 용이하라 하는 이야기에 의하여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에 어디에 되느냐 바로 배분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분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바로 여기 이제 말했듯이 직접 배분하느냐 직접 선거를 가지고 다 각각 따져가지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한다 아니면 단계로 하자 아니면 아예 상호 서로가 다 관계를 가지자 점진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디에 되느냐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계산이 복잡해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직접 배분은 바로 뭐라 그러냐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바로 보조 부문에 뭐가 되느냐 원가를 제조 부문에 직접 보조 부문의 원가를 보조의 원가를 제조에 직접 어디에 되느냐 배부한다. 예를 들어 만약 X가 A에 얼마 여기에 전력이 X에 얼마 Y에 얼마 하나하나 다 어디에 되느냐 보조 원가를 갖다가 어디에 되느냐 직접 배분한다. 이게 어디에 되느냐 그럼 가장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간단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원가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너무 어디에 되느냐 그럼 간 곳을 이유 없이 무조건 배부하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거기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단계별이다 그랬는데 이건 용역수수를 부분적으로 인식한다. 부분적 인식. 어느 정도 전체를 갖다 직접으로 우리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인식하자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배부 순서를 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해나간다. 그러면 합리적인 배분 순서가 정해진다면 비교적 그래도 정확한 배부가 되고 어느 정도
부정확성은 그래도 100% 완벽할 수는 없다. 이게 중간 정도란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상호 배분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바로 여러분 총원가를, 아주 중요한 전체 원가를,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자기 부분의 발생 원가와 자기 부분의 발생, 자기 쪽에 발생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다른 부분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발생 원가를 갖다 우리가 또 따로 왜 되느냐? 그럼 생각하자 이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왜 되느냐? 그럼 이 부분을, 이런 관계를 갖다 이용하는 거. 자기 부분이 그 얼마? 다른 부분이 얼마? 그걸 갖다 분배시키는, 총원가를 갖다 분배시키는 따지는 거. 자기 부분, 다른 부분 어떻게 되지? 이게 상호배분법이다. 아마 중고백에 가면 문제를 갖다 직접 많이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상호배분, 이 단계, 직접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갖다 자기 거와 다른 걸 갖다가 서로가 어떻냐 비례이하여 총원가를 상호배분하는 거. 이게 가장 완벽하다. 이건 부분적으로 인식한다. 이건 아예 직접 배분한다. 간단하죠. 그러나 정확성 왜곡. 여기는 복잡하지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정확도가 높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하며,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뭐 제조, 보조, 또 뭐 재료, 이 말부터 우리가 이해되죠. 힘들죠.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을 정확히 알자. 이 제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 부문이다. 그럴 땐 이게 제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여기는 공장 전체로 따질래, 부문으로 따질래 하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걸 도와주는 보조 부분은 어디 되느냐? 바로 직접이냐, 단계냐, 상호냐는 세 가지 이하여 분배가 되고 있다. 그러는 흐름도를 한번 쭉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이, 다음에 중고백에 갔을 때 직접 문제를 다룰 때도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종합원가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정리를 하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별 원가였어요. 하나의 제품마다 제품별로, 여기도 바로 우리가 보다시피 뭐가 됩니까? 제품별로 왜 되느냐? 원가를 따로따로 계산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아까 개별 원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별 원가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제조 부문에서 이쪽에 넘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 공장 전체로 따질래, 아니면 분별로 따질래 하는 두 가지가 있었고, 그럼 여기는 전력 부문, 수선 부문, 공장 부문, 보조란 말이에요. 보조. 직접 제품과는 관계가 없는 제조를 도와주는 역할에는 아까 말하듯이 세 가지. 바로 여러분 직접법.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죠? 그렇죠. 단계. 세 번째는 뭐가 되죠? 그렇죠. 상호배분. 상호배분은 자기 거와 다른 거, 자기와 다른 거, 이런 걸 분리하며 나가는 거. 그 기법을 우리는 중고회계 쪽에 가서는 숫자로 직접 다루고, 여기는 이론이기 때문에 아 저런 거구나.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데, 그럼 세 가지 기법이 있고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는 공장 전체냐 분별이냐. 여기는 어디 하냐? 우리가 봤을 때 개별적으로 직접 하느냐, 아니면 아까도 말했지만 단계로 가느냐, 상호냐. 바로 직접.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단계. 아니면 뭐가 되느냐 상호. 이걸 갖다 여러분 생각하시며 상호가 가면 더 완벽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건 공장 전체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분별이냐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구분했던 거. 요 과정은 두 가지, 요 과정은 세 가지 이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정도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며 장단점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제 종합원가로 가자. 이런 얘기가 되죠. 아까는 하나하나 제품을 따지기 때문에 개별 원가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합원가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종합원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종합은 비교적 이 일을 갖다 진행하는 데서 단절이 되지 않고 이렇게 연속이 쭉 돼가서 나중에 완료가 될 때,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 정유, 예를 들어 휘발유를 갖다 원유를 사와서 정유 과정, 화학공업, 그 다음에 금속, 또 제분은 여러분 잘 아는 밀가루를 얘기하는 거 제분이라고 하죠. 제지는 종이를 얘기하죠. 이렇게 쭉 동일한 제품이 계속적으로 대량 생산, 연속 생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종합적으로 쭉 마무리해놓고 나중 가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각각별로 배분하는
종합원가를 취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주문하는가는 앞에 배웠던 내용, 바로 개별원가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볍게 그런 개념, 연속이다, 대량이다, 이런 얘기가 종합이라고 하는 거고, 종합에 뭐가 되느냐 속하는 거는 정유, 화학, 금속, 제분, 제지 이런 거라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며, 이제 여러분하고 종합원가를 갖다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도 배웠지만 개별원가와 개별원가는 하나하나 학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작업별로, 여기는 왜 되느냐? 제조 공정별로. 그 다음에 왜 되느냐? 그러면 해서 나중에 하나당 작업을 대량 생산도 하되 나누어서 원가를 갖다가 따져준다면, 여기는 왜 되느냐? 다 집계를 해서 나중 단위당 공정 생산량으로 나누어 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렇고 비교적 여기는 어떠냐? 주문 생산이다 하는 얘기 됩니다. 양복을 갖다 한 번을 맞춘다. 주문이 왔다. 그럼 개별적으로. 그러나 여기는 대량 생산으로 연속 생산.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을 겨냥한 시장 생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와이사서 뭐 사이즈 100, 사이즈 105, 사이즈 110, 몇백 벌, 몇천 벌. 이럴 때 우리는 이거 뭐가 되냐? 종합적으로 쭉 진행을 갖다가 대량 생산해 놓고 나중 따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중요한 이야기는 제조 간접비를 왜 나누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조 부분에서는 두 가지, 보조 부분에서는 세 가지 그러는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 배부가 굉장히 문제다. 여기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 공장 전체로 따질래, 분별로 따질래.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제조 부문의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부문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직접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단계가 있고 자기와 남을 갖다 다 연결하는 상호 세 가지 기법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뭐였느냐? 개별원가의 문제였다. 그래서 제가 복습을 조금 앞에 한 번 더 리뷰를 하며, 뭔가 이게 개념을 갖다 우리가 공대 학생들이 아니다 보니 뭐 제조니 보조니 막 이런 말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되죠. 바로 제조를 도와주는 게 보조입니다. 제품에 도와주는 게 제조고. 이제 요걸 갖다 여러분 알아두고, 그럼 종합원가에서 뭐가 되느냐? 대량 생산하면서 나중가가 전체 단위당 원가를 갖다가 토탈로 계산해서 나누어가 한다. 대량 생산이며 연속 생산하는 거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재료비. 재료비는 뭐가 되느냐? 그럼 아예 초기에 100% 들어갑니다. 우리가 항상 뭐가 되느냐? 물건 만들 때 재료는 초기에 100%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공이나 바로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노동력이나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제조 간접비. 이걸 가공비라고 불러주죠. 가공비. 재료비는 말 그대로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는 디렉트 포트리어. 요거는 디렉트 라보. 요 오버헤드 코스트. 근데 가공비는 어떠냐? 가공의 정도예요. 한마디로 어느 정도 완성도에 따라 70%냐 80%냐 여기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건 가공의 정도라고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유념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원가의 개념은 가장 고민스러운 게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문제다. 거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조 간접비에서 제조 부문의 경우는 공장 전체로 하느냐 분별로 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 그림까지 얘기했죠. 반면에 보조 부문, 제조를 도와주는 보조, 제품과는 직접이 아닙니다. 단순히 제조를 도와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공장 관리비라든가 또 수선비라든가 또는 아니면 뭐 전력을 쓰는 전력비, 이건 우리가 제조에 도와주는 역할 앞서 보조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직접적으로 보느냐, 하나하나 직접 체크하느냐, 아니면 단계별로 보느냐, 중간 정도죠. 상호 예문에서 자기와 타인, 자기 부문과 타인 부문까지 같이 나누는 과정. 요 세 가지가 있다 했고, 그다음에 종합원가로 아까도 말했지만 종합원가는 바로 핵심이 재료비의 경우는 초기에 100%가 들어갑니다. 왜? 물건 만들 때 재료는 이미 물건을 생산하는 시점에 재료 다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가공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직접 노무비가 있죠.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있단 말이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가공비라고 불러주는데, 이 가공은 가공의 정도에 따라 몇 프로짜리냐 이거죠. 100%면 다 들어가지.
그럼 50%면 50%만 가공이 됐다는 얘기를 얘기해. 완성도 환산량.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완성품을 갖다 있는데 어디까지 되느냐? 완성품의 이제 환산량이라는 얘기가 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말에 갔을 때는 완성이 다 안 됐단 말이야. 안 됐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되느냐? 70%가 됐다면 가공비는 70%만 분배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 80% 됐다면 80%만 뭐 해야 되느냐? 가공을 인정하고 비용을 갖다 인정해 주자. 그래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환산량, 즉 완성품이 뭐가 되느냐? 완성에 어느 정도 완성품의 환산이 되느냐? 몇 프로짜리냐? 몇 프로짜리냐?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몇 프로짜리냐? 여기에 따라 바로 완성품은 재료비는 아예 다 초기부터였지만 가공비에 속하는 직접 농물과 제조 간접비는 가공의 정도에 따라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는 걸 분리한다. 이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완성품과 여기는 완성품과 기말의 제공품을 갖다가 분배하는 거. 이 완성품 100%짜리지. 기말의 제공은 아직 100%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욕심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알고 종합원가, 바로 개별원가, 여기는 주문, 대여, 여기는 중요한 게 제조 간접비를 왜 분배하느냐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면, 여기는 가공비에 속하는 제조 간접비와 그리고 이제 잘하는 직접 노무비에 속하는 영역을 완성품과 제공품의 기말 제공품에 어떻게 분배되느냐 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슈다 하는 걸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거 아주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원가를 우리가 진행하는데 왜 하느냐? 한번 사례도 보고 내용도 보자 이거죠. 가장 문제는 뭐가 되냐? 이 원가 회계는 바로 종합원가는 물량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흐름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흐름 절차. 에서 물량의 흐름을 갖다가 파악한다 하는 단계를 첫째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알아두자. 물량이 어떻게 흘러가지? 하는 바로 물량의 흐름 파악을 갖다 첫 번째로 생각해 주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나온다. 물량의 흐름을 갖다가 이제 이해하는 게 바로 종합원가의 첫 번째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품이 나왔다면 완성품의 환산량 계산. 예를 들어 기말에 300개가 있는데 70%다. 그럼 우리가 0.7을 곱하면 70%면 0.7이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완성으로 따지면 몇 개와 같으냐? 210개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바로 완성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몇 프로짜리냐? 그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 주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배분의 문가. 어떤 배분 상태로 가느냐? 그리고 완성품의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그래서 완성품과 기말의 제공품의 원가를 분배해서 바로 종합원가에서 현재 가치가 어느다. 이 흐름을 갖다가 5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왜 되느냐? 종합원가를 갖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물량의 흐름이 어떠냐? 두 번째는 원산량을 어떻게 환산하느냐? 그리고 원가 배분의 요약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며, 그래서 이제 완성된 환산량 단위의 원가는 어떻고, 완성품은 어떻고, 기말 제공품은 어떤가를 우리가 봤을 때 분배를 해주는 것. 이 과정을 우리가 책 속에 있는 내용 속에 차근차근 따라오며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중고백에 갔을 때도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문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럼 차례대로 스텝 5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1, 2, 3, 4, 5까지 5단계까지를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걸음마를 배우듯이 하며, 물론 잘하는 분들은 쭉쭉쭉쭉 진행해야 됩니다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 비전공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면 5단계를 우리가 진행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맨 먼저 1단계. 1단계는 물량 흐름을 갖다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우리가 천천히 이 말의 뜻을 보죠. 기초 제공이다 그런 말은 기초에 지난번에 물건 만들다 넘어온 기초 제공, 현재 공정 상태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죠. 바로 그 다음에 단기에 몇 개를 더 착수하느냐, 지난번에 하다가 넘어온 거,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가 내용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게 지난번 넘어온 거, 이번에 시작하는 거, 합해가 단계 완성된 거, 그 다음에 아직까지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제공 상태로 넘어가는 수량, 같아야 될 거다.
천천히 우리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얘기가 되죠. 만약 기초 제공이 300개다. 단계 착수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1000개를 했다. 그러면 지난번에서 이번 달 만들다 농원 300개와 이번에 1000개를 갖다 만들었다니까 전체는 1300개다 말이야. 그럼 이 중에 예를 들어 완성량이 얼마냐 그랬더니 완성량이 800개다. 완성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자연지 기말 제공 다음으로 넘어갈 거 덜 된 상태로 다음 넘어갈 건 얼마죠? 당연히 1300개에서 여기는 500개가 돼야 된다 그러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바로 기말의 제공 수량은 500개가 돼야 된다. 그래야 1300, 1300이 될 거 아니냐 하는 바로 수량의 흐름에 대한 프로에 대한 개념, 물량 흐름. 원가는 여기 흐름을 갖다 굉장히 중시하게 돼. 이걸 프로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며 지난번 이번에 착수한 거 그리고 바로 완성된 거 다음으로 넘어갈 것 당연히 같다 하는 표를 만들며 여러분이 이제 요 얘기 속에서 이제 앞에 배웠던 뭐가 되느냐 상품 계정을 생각해 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상품 계정에서 우리가 자는 손익계산 쓰고 바로 재무회계의 핵심이 바로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죠. 원가회계 핵심은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기초재고 A 여기가 매입액 B 그리고 여기 기말재고 C 이건 매출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얘기할 때 이 판 것의 원가가 어디에 되느냐 물을 때와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가 뭐가 되느냐 기초 여기가 매입 여기가 매출 여기가 기말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던 내용을 연결을 딱 해보면은 쉽게 수량을 얘기할 때 기초의 수량 매입의 수량은 판 거의 수량 판 걸 갖다 이제 완성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는 그럼 어디에 되느냐 다음으로 넘어갈 수량 같을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훨씬 더 요게 기초 단기 착수를 매입처럼 보고 단기 완성을 우리가 매출로 보는 우리가 봤을 때 여기 D로 보고 그럼 기말 제공은 C로 보면 A, B를 더한 것은 C와 D를 더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던 것과 똑같이 봐주면 전혀 물량의 흐름과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할 수 있고 마치 상품 계정에서 수량의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따질 때 수량의 이야기를 따질 때 우리가 지난번 거 이번에 사온 거 팔고 나머지 여기로 이제 지난번에서 이번에 온 거 이번에 착수한 거 이제 완성된 거 다음으로 넘어갈 거 자연지 연계가 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쉽다. 이 부위를 좀 생각한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쓸 수 있고 바로 물량의 흐름 파악을 이해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종합원가 속에서 물량의 흐름을 갖다 파악하는 거 충분히 옛날에 상품의 계략 수량 계수와 단지 매입이 착수고 다음 여기에 매출이 완성이라고 보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단기 착수의 개념 여기는 뭐가 되느냐? 완성량의 개념. 이것만 바꾼다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상품 계정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비유를 시켜주면 A에다 B, C, D 결국 같다 하는 말과 같이 연결을 시키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그럼 2단계로 가서 2단계는 뭐가 되죠? 그렇죠. 완성품의 환상량을 우리가 얘기하자. 순서가 조금 이제 됐는데 천천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천천히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물량의 흐름은 얘기가 됐어. 물량의 흐름을 우리가 일단 얘기했어. 그럼 물량 흐름이 됐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완성에 대한 환산량이 어디에 되느냐.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느냐 하는 완성에 대한 환산량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100% 물건이 됐다 그러면 완제품이지. 그러나 70%, 60% 왜? 가공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란 말은 뭐를 완성도라고 하느냐 하면 한 단위에 소요되는 원가가 몇 프로 정도 투입되느냐 이 완성도 일종의 티그리 그 다음 뭐가 되냐 컴프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그럼 바로 쉽게 정의를 내려봐라. 완성도의 정의는 완성품의 한 단위에 1단위에 완성품 한 단위를 갖다 생산하는데 뭐가 되느냐 소요되는 원가가 소요 원가가 몇 프로 투입되느냐 소요 원가가 몇 프로 투입되죠? 이걸 갖다 묻는 정도.
몇 프로 정도 투입이 되느냐. 이게 바로 완성도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품의 90% 또는 제품의 70% 뭐 이런 거는 바로 한 단계를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되느냐, 몇 프로 투입되느냐를 우리는 완성도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완성품으로 환산했을 때 따지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완성품으로 생각하는 완성품의 환산량이란 말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월말의 제공품 수량에다가 월말의 제공품의 수량이 있겠죠.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갖다가 곱하라. 몇 프로짜리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완성도를 곱하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완성품의 환산량이 나온다. 완성품의 환산량.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100%짜리로 기준할 때 몇 프로, 몇 개냐 하는 걸 따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월말의 제공품 수량이 3,000개라고 얘기를 하죠. 3,000개다. 3,000개다. 완성도가 예를 들어 70%다라고 얘기하자 이거죠. 바로 하나에 소요되는 70% 정도 투입이 됐다. 그럼 실제로 본다면 완성된 걸로 기준할 때는 몇 개냐? 2,100개. 2,100개가 완성된 거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바로 완성품의 환산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왜 되느냐? 이해를 해주는 게 좋다.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시켰을 때 몇 개 정도냐? 실제로 3,000개지만 70%니까 우리는 실제로 본다면 2,100개가 왜 되느냐? 완성된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바로 완성품에 대한 환산량에 대한 계산. 하나의 제품을 한 단위에 투입되는 거에 어느 정도까지 투입이 되느냐. 그리고 월말의 제공품에다가 완성도를 갖다 곱하면 완성된 환산량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중요한 완성품의 환산량이 두 번째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원가 요약이 나옵니다. 원가 요약. 원가 요약은 어떠냐? 일반적으로 원가를 요약한다 이럴 때 원가 요약에는 바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 완성품과 그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기말의 제공품 요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시켜 놓고 우리가 따져야 된다 이거죠. 그럼 완성품과 100% 된 거, 그럼 100% 된 거를 말한다. 그럼 100%가 되지 못한 것들을 갖다 얘기하죠. 100% 미만, 100% 미만에 뭐가 되느냐 그럼 공정 과정에 있는 걸 기말의 제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반드시 완성품의 경우와 기말의 제공의 경우는 재료비는 완성품에도 100%야. 100% 투입이야. 근데 기말의 제공도 재료비는 왜 되느냐 그러면 미완성이지만 처음 만들 때 100% 다 투입을 시키고 시작한다. 재료비는 다 100%. 그리고 물건 만들 때 재료가 들어가는 거는 다 초기부터 들어가고 단 여기는 가공비를 얘기하는 거죠. 가공비는 아까도 우리가 더 얘기를 진지하게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면 어떤 거라 그랬죠? 그렇죠? 바로 직접 노동비에다가 직접 노무비 DL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DL이라고. 제조 간접비를 나누는 오버헤드 코스트 OH 뭐라 그랬죠? C. 오버헤드 코스트다.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냐? 바로 가공비랍니다. 우리말로 쓴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조 뭐가 됩니까? 간접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디되느냐? 중요하죠. 가공비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가공비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되죠? 여기는 100%. 여기는 100%. 근데 여기는 어떻죠? 그렇죠. 바로 가공비를 나타내는 아까 얘기했던 가공비는 뭐와 뭐라 그랬죠? 그렇죠. DL과 그 다음에 오버헤드 코스트 OHC 이거는 어디 되느냐? 여기는 정도 100%. 예를 들어 여기는 70%면 70%, 80%면 80%. 즉 완성에 뭐가 되냐? 완성에 대한 율. 몇 프로 완성률이냐를 곱해주면 된다. 여기만 여러분이 완성품은 이 두 가지가 다 100%다라고 본다면 기말 제공은 제로는 100%지만 바로 가공비에 속하는 DL과 OHC는 뭐가 되죠? 바로 투입된 완성의 비례. 완성이 비례적으로 왜 되느냐를 하면 우리가 생각한다 하는 이야기가 원가 요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며 그 다음에 완성품의 환산량을 단위당 원가로 따져라. 그러면 이제 이 배분한 비용을 지금까지 던
바로 원가의 재료비와 가공비가 있다면 각각 뭐가 되죠? 배분할 원가에다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완성품에 뭐가 되느냐? 환산량. 완성품으로 따졌을 때 몇 개니? 환산량으로 우리가 나눠줘라. 그러면 하나당 얼마 하는 완성품의 환산량이 하나당 원가를 전체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주자. 그러면 하나당 얼마가 나오는데 여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완성품의 환산량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그럼 이제 완성품에 대한 내용과 기말 제공품에 대한 원가 분배는 왜 되죠? 그렇죠? 바로 완성품은 우리가 기말 제공을 둘 다 하더라도 환산량에다가 바로 왜 됩니까? 환산 단위당 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완성품이든 기말 제공을 갖다 환산한 환산량이든 완성품의 환산량이든 다 이해되죠? 그렇죠? 완성품의 원가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개수에다가 곱하기 뭐를 넣느냐? 완성품 환산. 뭐가 되느냐? 그럼 원가. 단위당 원가. 하나 얼마. 개수에다가 원가를 곱하라. 완성량, 물론 이때 완성량이 뭐가 되죠? 완성량에 환산한 개수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5단계까지 간다. 이 단가를 계산하고 이제 완성품이 얼마. 그 다음에 기말 제공을 완성품으로 따졌을 때 이 얼마. 하나당 얼마짜리. 이렇게 되면 곱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자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예제 문제를 통하여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5단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NH는 바로 1월 초에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이 말은 바로 뭐가 되죠? 신설기업이다 이거지. 신설기업의 경우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신설기업의 경우는 기초의 제공이 없다. 기초 제공이 있을 수 없다. 왜? 청결이 안 했으니까. 이 재고는 뭐가 되느냐? 기초 재고는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0단위를 착수하고 100단위는 완성하고 100단위는 아직도 이해되는다. 그러면 1월 말에 작업에 진행 중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주어진 문제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초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물량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따져본다. 이러면 기초는 어떠냐? 기초 제공은 우리가 제로다 이런 말이 되죠. 기초 제공은 제로다. 단계 착수는 어디 되느냐? 단계 착수한 이야기는 200개라고 얘기를 했어. 200개. 그러면 200개인데 그럼 공급은 두 가지 합해봐야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전체량이 얼마냐? 200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 기초 제공이 없는 바로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회사가 바로 기초 제공은 없다 이거지. 근데 이제 단기 착수가 200개니까 200개다. 이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완성을 얼마 했느냐? 문제 속에서 단기 완성은 100개가 완성됐다. 200개 속에. 그러면 기말의 제공은 얼마냐? 기말의 기초는 없지만 기말은 있게 되죠. 기말의 제공은 하다가 남은 거 기말의 제공을 갖다 우리가 따지면 기말의 제공은 100개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100개가 뭐가 되느냐? 그럼 25%라고 얘기가 됐어. 25%. 요게 25%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25%다. 그럼 우리가 공급은 여기에다가 재료비와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가공비를 우리가 놓고 따져보자 이거지. 재료비와 가공비를 우리가 놓고 따져보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여기는 25%가 되다 보니 25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25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현재의 주어진 내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료비는 어디 되죠? 그렇죠? 단기 완성된 거에도 100%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기말의 제공도 어디 되느냐? 그럼 100%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어디 되느냐? 100개. 여기도 어디 되느냐? 100개.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료는 초기에 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여기는
가공비를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죠. 가공비. 가공비를 따져봤더니 여기는 100개는 그대로 100개가 되고 여기는 환산량으로 따졌을 때 25개가 되니까 125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200개를 갖다가 얘는 재료비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125개가 들어갔다는 줄로 보면 된다 하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당 우리가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만약에 200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보면 바로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재료비가 일단 뭐가 되느냐 10,000원이다. 가공비는 5,000원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10,000원이고 왜 되느냐 그러면 5,000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여기에 재료비가 얼마냐? 10,000원. 그다음 가공비가 얼마냐 그러면 5,000원이다.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야. 10,000원이 들어갔고 5,000원이 들어갔다 이래 되죠. 그럼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10,000원이라면 200개를 갖다가 나눠봐라 이거지. 200개가 있으니까 200개를 나눠라 이런 얘기가 되죠. 200개로 나누면 하나당 얼마짜리냐가 나오는데 하나당 50원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지. 단가가 50원이다. 왜? 나누니까. 근데 여기 5,000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까 125개라고 그랬죠? 125개가 되니까 하나당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40원이 되더라. 그 단가가 40원이다. 이거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게 단가가 나오지. 바로 10,000원을 200개 완성으로 나누니까 하나에 50원. 요 200개는 요거 다 완성을 우리는 재료비는 초기에 다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 왜 되느냐 그러면 가공비는 100에다가 요 25개가 여기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땐 100은 그대로 여기는 재료비는 초기에 다 투자가 되니까 200개로 나눠라. 그럼 여기는 100개와 25개 택이니까 125개로 나누니까 40원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단가가 뭐가 됩니까? 바로 직접 재료비는 하나당 50원. 가공비는 하나당 40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완성품은 몇 개냐? 100개. 그 다음에 기말의 제공은 얼마냐? 25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완성품을 우리가 계산해봐라. 이 완성품을 위로 올려서 얘기를 하죠. 완성품의 경우는 어떠냐?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 100개가 된대 100개 하나당 50원. 이건 완성품이란 말이야. 또 왜 되느냐 그러면 100개가 왜 되느냐 그러면 완성이 되는데 이거는 다 재료비가 얼마냐? 우리가 바로 오버헤드 코스트 여기 25원이라고 40원이라고 그랬지. 이게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완성품은 다 100개는 다 50원 40원 되니까 이거 얼마냐? 우리가 봤을 때 9,000원이다. 9,000원 바로 왜 되느냐? 완성품 100개는 바로 재료비와 이렇게 오버헤드 코스트인 뭐가 되느냐 그럼 제조 간접비 오버헤드 코스트인 가공비를 한다. 둘 다 왜 되느냐? 100%가 됐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기말 제공품은 왜 되느냐? 기말의 제공품은 우리가 봤을 때 기말의 제공품 뭐가 되느냐 그러면 100개는 우리가 봤을 때 왜 되죠? 그렇죠. 50원이란 말이야. 50원. 100개는 50원. 재료는 다 100개로 인정해. 근데 가공비가 얼마냐? 100개에다가 얼마가 되느냐? 그럼 여기는 우리가 100개가 아니라 25개로 봐야 된다 이거죠. 25개로 보면 25개로 봐라. 왜? 완성을 환산할 때 25개. 여기는 재료는 100개. 완성이든 제공이든 100개인데 여기는 100개 그대로 쳐주지만 여기는 25개 곱하기 단가 40원을 곱하라. 계산하기 얼마 나오느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우리가 계산한 금액이 6,000원이다 이거지. 그럼 전체 9,000원과 6,000원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15,000원이다. 그래서 여기는 15,000원이 정답이다. 뭐와 뭐를? 그렇죠. 완성품은 9,000원. 왜? 재료비, 그 다음에 가공비 다 100%니까. 그러나 기말의 제공품은 재료비는 100% 들어가지만 가공은 완성도 환산량에 의하여 25개가 됐다는 꼴이니까 하나당 40원 치니까 전부 합한 금액이 얼마냐? 6,000원이다. 그럼 15,000원이 뭐가 되느냐? 전체 두 가지를 합한 완성품과 기말의 제공. 조심할 거는 항상 재료비는 100%예요. 100%. 재료비는 100%. 그러나 얘는 가공비는 100%.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100개가 되지만 이거는 환산에 따라 25개로 봐야 되죠. 25%니까. 이걸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힘들지 않게 이 분야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기초의 제공품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끔씩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왜 됩니까?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평균하느냐
선입선출법으로 하느냐 이런데 그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기초 제공이 있다. 그럼 이제 그림 속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평균할 때는 아예 기초 제공을 갖다 해야 된다 그러면 기초 제공을 아예 처음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같이 넣어버린다 이거죠. 평균법을 할 때는 같이 넣어버린다. 같이 넣어가 기초 제공과 단기 투입을 계산해가 완성품과 기말 제공에 어디 되느냐 넣어주는 게 뭐냐 그럼 바로 여기 핵심은 뭐가 되느냐 그럼 요겁니다. 기초 제공을 아예 어디 되느냐 그럼 같이 반영한다. 왜? 평균법에 의하면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 재고와 단기 투입을 갖다 더하여 왜 되느냐 계산해서 환산해서 그걸 완성에도 들어가고 기말 제공에도 들어가 기초 재고를 같이 반영한다. 같이 반영한다. 근데 선입은 뭐가 되느냐? 따로 반영하는 거야. 기초 제공을 먼저 넣고 단기 완성을 넣는다니까 이건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따로 해야 되느냐? 그럼 따로 반영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 같이 반영한다. 기초 제공은 이건 따로 반영된다. 왜? 선입에서는 기초 제공부터 먼저 넣고 그 다음 넣은 걸 갖다 배분한다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한 비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교는 바로 기초 제공을 같이 넣느냐 기초 제공을 갖다 따로 하느냐 요게 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균법으로 따질 때는 그냥 단기 완성에다가 기말만 더하면 왜? 기초는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선입을 따질 때는 선입이 뭐가 되죠? 선입은 따로 우리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따로 따져야 되니까 단기 완성에다가 기말 제공의 완성도를 놓고 기초를 따로 따지니까 뭐가 되느냐 기초를 나중에는 빼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핵심의 이야기는 뭐가 되죠? 선입선출법의 경우와 그 다음 평균법과의 비교를 갖다 해놨는데 선입선출과 평균법의 비교를 최종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단기 완성의 환산량 요거를 갖다 우리가 정리할 때 환산량을 갖다 정리할 때 요게 뭐가 되느냐 그럼 단기 완성을 갖다 얘기할 때 선입으로 우리가 따지자 이거죠. 선입선출로 하자. 선입선출은 이미 뭐야 되니까 따로 반영한다는 얘기가 되지.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총완성량을 갖다가 총완성량 환산한다 이거죠. 이걸 갖다가 얘기한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평균법이란 말이에요. 평균법과 차이에서 뭐를 갖다 빼줘야 되느냐 바로 기초제공품. 기초제공을 따로 하니까 선입은 따로 적용하니까 핵심은 요거는 같이 하니까 없어요. 요 자체가 같이 되니까 평균법 환산이 돼 버리죠. 환산량이 나와. 여기다 뭐를 빼느냐? 기초제공량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완성도. 기초를 따로 더 따져주니까 요걸 갖다 해야 된다 그러면 반영하는 것이 선입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도표와 그림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한번 이제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그림 제공품 그림 기초 제공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아예 같이 들어간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완성품에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아예 우리가 봤을 때 평균법이고 아예 처음부터 기초는 넣고 그 다음 다음을 넣는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따로 넣는다. 따로 계산한다 이거죠. 따로 계산하면 이건 뭐가 되냐? 바로 선입이 된다. 그러니까 선입은 바로 평균법에다가 기초를 따로 했으니까 빼주면 바로 뭐가 되냐? 선입이 될 거다.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는데 이걸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는 원가 회계와 기타 주제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